거의 대부분이 다른 품종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작년 수확 사진을 보시면 품종이 굉장히 다양하죠. 지금 올해 역대급으로 농사가 잘 됐어요. 지금 제가 한 손으로 들기에 무거울 정도로 지금 알이 굉장히 실하게 달렸고요. 안녕하세요. 똥손도 금손으로 만들어주는 제품을 연구하는 가든랩입니다. 오늘은 제가 어떤 공간에서 식물들을 키우고 어떤 식물들을 키우고 있는지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해요. 이렇게 보시면 여러가지 식물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이 중에 대부분은 무화과고요. 제가 한 30그루 정도 무화과를 키우고 있는데 거의 대부분이 다른 품종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작년 수확 사진을 보시면 품종이 굉장히 다양하죠. 이게 누가 개량한 것도 아닌데 자연적으로 자라는 무화과 품종이 1000 정도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보통은 잘 모르시는 게 국내 유통되는 거의 90% 이상의 무화과는 도핀이라는 한 가지 품종이 유통이 되고요. 이런 신품종 무화과들은 유통이 어렵다 보니까 뭐 취미로만 키우시고 어디서 상업적으로 구매해서 드시긴 좀 어려울 거예요. 그렇지만 이렇게 많은 무화과 품종들이 있어서 이런 품종들에 대한 열매 수확이라든지 각 품종별 특징들은 제가 나중에 수확 시기가 되면 차차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올해 봄이랑 초여름에 날씨가 역대급으로 좋았어요.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무화과가 마디마디마다 전부 다 달렸죠. 아마 올해 역대급 수확이 기대가 되고요. 제가 키우고 있는 대부분의 나무들은 이렇게 부직포 화분에 키우고 있어요. 그래서 부직포 화분도 식물 키우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가지 부직포 화분들을 사용을 해보고 있고요. 국내 부직포 화분은 대부분 중국에서 생산되거든요. 제가 소싱도 하고 아예 중국 공장에 요청해가지고 몇 가지로 이렇게 제작도 좀 해봤어요. 그래서 여러가지 부직포 화분들 써보고 있는데 어떤 거는 이렇게 부실한 것도 많아요. 그래서 손잡이가 이렇게 끊어진다든지 아니면 이 아래쪽도 원래 다 회색 천이 덧대어져 있었는데 그게 다 삭아서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가지 제품들을 좀 테스트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화과 말고 포도도 굉장히 매력적인 과일이에요. 옥상에 몇 그루 좀 키워보시면 좋을 텐데 요거는 샤인머스켓이고요. 샤인머스켓은 생각보다 좀 많이 까다로운 포도예요. 그렇지만 열매는 잘 달고 잘 크고 있고요. 이거는 올해 새로 삽목한 건데 나중에 1년차부터 어떻게 키워가는지 그런 것도 한번 자세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뉴욕 머스켓이라고 이름표를 달고 왔는데 지금 올해 처음 열매 봤는데 열매 모양 봐서는 뉴욕 머스켓은 아닌 것 같고 저희가 흔히 가지포도라고 부르는 블랙 사파이어가 아닌가 좀 의심이 돼요. 이거는 수확철 되면 확실히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거는 거봉인데 지금 올해 역대급으로 그래도 농사가 잘 됐어요. 지금 제가 한 손으로 들기에 무거울 정도로 지금 알이 굉장히 실하게 달렸고요. 이 작은 화분에도 6송이 포도를 주렁주렁 달고 있습니다. 이런 노하우들은 제가 차차 다시 말씀드려 볼게요. 그 다음에 큰 나무들 키우기 좀 힘든 구석 공간에는 딸기를 키우고 있어요. 딸기는 키우실 분들은 다른 거 키우지 마시고 무조건 고슬딸기 구해서 키우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지금 보시면 딸기는 저온성 작물이라서 겨울부터 봄까지만 나오는 게 정상인데 이렇게 6월에도 주렁주렁 딸기가 열리고 있어요. 봄부터 가을까지 계속 딸기가 달리고 향기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고슬딸기를 추천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구석에는 또 수국이랑 라벤더가 이렇게 자라고 있습니다. 제가 원래 먹을 거 아니면 따로 안 키우는데 아들이 이상하게 꽃을 많이 좋아해서 조금 꽃도 몇 송이 갖다 놨고요. 그리고 이것도 아들이 씨 뿌려서 키운 방울토마토 식전 반주입니다. 그 다음에 이쪽으로 오면 이거는 보리고요. 사실 제가 보리를 키우려고 키우는 건 아니고 상토를 원래 재사용할 때 보리를 심어서 갈아 엎으면 굉장히 좋거든요. 아니면 재사용할 때 말고도 상토 오래 보관하면 보통 곰팡이가 많이 피는데 이렇게 보리를 차라리 심어서 화분에 넣어 놓으면 상토 오래 보관하기도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리를 상토 보관할 때 심어 놓는데 관리를 못했더니 벌써 이삭이 패여가지고 보리가 익어가고 있네요. 그 다음에 이쪽은 차광막이고요.
차광막도 종류가 많은데 55% 차광막을 권장을 드려요. 그래서 실내에 있던 식물들을 실외로 꺼낼 때 이렇게 55% 차광막 아래에서 2주 정도 보관을 하시면 이제 직광에 잎이 타지 않고 식물이 잘 적응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은 창고고요. 지금은 정리를 못해서 좀 지저분한데 제가 보통 월동할 때 식물들 넣어놓는 공간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 흰색 스틱은 관수 스틱이고요, 물 주는 스틱이에요. 그래서 이 많은 식물들을 제가 일일이 다 한여름에 물 줄 수는 없기 때문에 자동 관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수도꼭지에 관수 타이머를 연결해 가지고 물을 주고 있고요. 제가 쓰는 제품이 좀 좋은 거는, 다른 제품은 보통 설정을 바꾸거나 하려면 꼭 이 타이머를 직접 만져가지고 조정을 해야 되는데, 제가 쓰는 거는 어플로 간단하게 휴대폰에서 변경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굳이 여기까지 오지 않더라도 시원한 집에 앉아가지고 이제 물 주는 설정을 바꾼다든지 아니면 급할 때 뭐 바로바로 물을 준다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자동 타이머에 연결해가지고 검은색 연지 호스를 연결해가지고 옥상을 한 바퀴 둘러서 쭉 연결해놨고요. 그래서 쓰지 않는 부분은 이렇게 막아놨고요. 그 다음에 이쪽 보시면 이렇게 쓰는 부분은 연결을 해놨고요. 보통 이렇게 관수하다 보면 많이 겪는 문제가 앞부분에서 나오는 물의 양이랑 뒷부분, 이제 멀리 있는 쪽에서 나오는 물의 양이 다르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는 이제 이게 압력 보상 단추라고 하는 건데, 이 압력 보상 단추가 있으면 지나가는 물의 양이 일정하게 가거든요. 그래서 앞에 있는 화분이나 맨 뒤에 있는 화분이나 똑같은 양의 물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압력 보상 단추를 지나서 관수 스틱으로 튜빙을 연결해 가지고 자동으로 물이 나오게 하고 있고요. 잠깐 보시면 이렇게 물이 잘 나옵니다. 그 다음에 옥상에서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꿀템 CCTV예요. 그래서 이렇게 CCTV를 달아놨고, 이것도 휴대폰에서 제가 바로바로 영상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거나 하면 휴대폰에 바로 알람이 뜨고요. 그리고 이렇게 또 온도계도 들어있어서 휴대폰으로 바로바로 이 옥상의 온습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사실 뭐 크게 필요는 없고요. 근데 이제 초봄이나 이런 때 밤에 최저 온도가 어떻냐에 따라서 식물을 이제 언제 꺼내 놔도 될지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데 중요하기 때문에 온도계도 하나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모든 나무들이 다 건강하게 잘 크고 있어요. 키우다 보면 재밌는 일도 많아요. 지금 여기도 보시면 원래 무화과가 최대 마디에 1개까지만 달리는데 한 마디에 2개가 달렸죠, 쌍둥이로. 뭐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이거는 지금 1년차 나무인데 겨울에 삽목한 나무거든요. 근데도 벌써 이렇게 나무도 제 엄지손가락보다 굵어지고 무화과가 많이 달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뭐 2, 3년차 나무보다도 더 빨리 무화과가 지금 자라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전체적으로 옥상 풍경 한번 보여드렸고, 이제 앞으로 무화과 품종별 특징이나 열매 맛 같은 것들, 그 다음에 뭐 포도라든지 무화과라든지 다른 뭐 딸기나 식물들, 수국 뭐 이런 것들 키우는 노하우라든지 이런 것들 제가 차차 알려드리고, 재밌는 모습들도 뭐 쇼츠나 이런 걸로 많이 보여드릴 거니까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